CQN의 리얼한 이야기 C 리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CQN의 박지성 기자입니다. 지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QN의 한 큐엔이 첫 회 겸 마지막 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영민 기자님께서는 더 이상 저희랑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분도 언제까지 할지 모르니까요. 최선 좀 다해주시고요. 첫 회자 마지막이니까요. 그쵸? 항상 그런 마음가짐. 그래서 조금 포맷도 바꿔보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희 커버 스토리 내용을 각 기자분들께서 3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 중에서 좀 가장 와닿는 키워드를 설명해 주시는 기자분들이 승리를 하는 모드로 승패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선후배가 그건 저는 패배 선언하고 알고 들어봐야죠. 이기면 사은품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논의할 내용은 바로 저희 CQN 8월에 소개됐었던 드론입니다. 그리고 이 드론에 대해서 신 기자님 그리고 우리 이승윤 기자님께서 각각 3가지의 키워드를 뽑아주실 건데요. 그 3가지 키워드, 그 리얼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윤 기자님의 키워드 3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드론에서 3가지 키워드는 택배, 수갑, 시작이라고 뽑았습니다. 택배, 수갑, 시작. 신 기자님께서는요? 저는 플랫폼, 튜브, 마지막으로 160배 3가지. 플랫폼, 튜브, 160배. 튜브 여기 있는 튜브. 이거 허리에 끼우는. 네. 언젠가 신고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승윤 기자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하늘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육로보다는 훨씬 더 빠른 시간에 택배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산간 지역 같은 분들은 이제 더 큰 비용 안 내고도 이제 택배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이제 못 받으신 분들도 하늘길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서 모든 곳에서 택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택배로 드론 국내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데는 없는데 이제 시범 사업적으로 좀 이제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공식적으로 없고, 뭐 일본 같은 데는 어디 시를 하나 정해서 드론 택배를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좀 드론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드론 이런 데서 드론을 택배 사업을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드론으로 택배한다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사실 되게 많이 나왔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가장 문제가 배터리 문제가 가장 클 겁니다. 요즘 이제 아무리 드론이 조금 하늘길로 이용한다 해도 30분이 최대 정도로 보고 있어서 이제 택배를 가려면은 무조건 아무리 하늘길을 이용해서 빨리 간다 해도 1시간, 2시간은 가야지 왔다 갔다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거 정도의 배터리 시간이 안 되면 가다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이제 택배가 유실되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배터리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들었었던 게, 우리나라에서 드론 택배 사업은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베란다로 뭐 드론이 들어갈 수도 없고 되게 섬세하게 딱 가서 그쵸. 베란다를 넘어서 그렇죠. 넘고. 그렇죠. 왜냐면은 자칫하면 1201호 물건이 1202호 가는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사실 말씀해주신 기술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런 좀 인문학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수갑으로 골랐는데 이제 좀 표현적으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선호하시는 아닙니다. 언젠가 신고할 겁니다. 근데 가장 이제 수갑이라 표현한 게 드론을 조종하는 게 가장 손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그 손을 좀 묶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표현을 좀 사용했는데, 우리나라는 또 금지구역이 또 설정이 돼 있어서 또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서울 특별시 쪽은 금지구역이 거의 많이 돼 있어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한강 드론공원이 공식적으로 있고, 이제 그 라인에 따라서 조금씩 빈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거 2-3군데 빼고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적어서. 또 드론을 날리려면 그 전에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게 좀 복잡하니까. 그렇죠. 국토부에서 지자체나 국토부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웃긴 게 농업용으로 지금 뭐 육성법이 좀 발의되긴 했지만 지금 예전에는 농업용으로 쓰려면
농수산부 네, 농수산부. 네, 네. 해야 되고 카메라를 달라면은 국방부나 이런 쪽에 승인을 또 와.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좀 복잡해요. 아니 뭐 제도가 필요한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건 뭐 사실상 거의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제가 좀 바라는 거는 이제 그게 좀 빠르게 이제 드론 금지 구역을 하거나 아니면 드론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서울 쪽에 마련을 해서 이제 드론 산업 발전과 함께 드론이 계속 활용될 네.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생활에 노출이 많이 되어야 아 이게 정말 가망한 기술이구나 유망한 기술이구나를 알 수 있는데 말로는 드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접하는 곳이 많이 없다. 네, 그렇죠. 발전을 기대해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이 수갑이 좀 풀리기를. 느슨해지기를. 네. 저희 마지막 키워드는 시작이라고 좀 뽑아봤습니다. 시작.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육성법도 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드론 산업을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나 중국 등 이제 드론 선진국이라고 보여지는 곳에 비해서는 너무 늦게 시작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간담회나 이제 관람회, 이제 박람회 같은 드론 박람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드론 사업자들이 아 우리나라는 참 사업하기 힘들다, 좀 너무 힘들게 해놨다, 제한이 너무 많다라고 아, 해서 그런 불만이 목소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시작이란 단어를 표현하는 것들은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육성법도 하고 있고 요즘 국토부에서 이제 드론 좀 활성화라서 규제를 위해서 드론 특별 승인제 이제 비시야권에서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또 야간에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특별 승인제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한. 한 가지 조금 더 짚어보고 싶은 게 두 분 기자님들은 취재를 하셨으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드론 산업을 잘할 수 있을까? 방금 전에 수갑이란 단어도 표현했고 키워드로 뽑은 이유가 좀 약간 이번에 사업도 UCT 사업처럼 조금 말만 있던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이거든요. 자칫하면은 뭐 이제 UCT 사업도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말이 많았고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도와준다 했었는데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것처럼 드론 산업이 뭐 발전하려면은 좀 말로만 아니라 이제 뭐 이제 선진국이라는 곳에 가서 배워서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와 맞고 그 나라의 기술을 같이 합친 융합된 그런 정책을 좀 펼쳐야지 저는 드론 산업이 좀 발전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좀 규모 있는 투자가 좀 진행이 맞아요. 엑스드론의 진정혜 대표님이랑 제가 서면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도 국내 이런 드론 산업이 지금 발전되기 힘든 게 글로벌 기업, 그러니까 DJI 같은 드론 글로벌 드론 기업이 생기려면 그런 뭐 드론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규모 있는 투자가 선행되고 그리고 기술 있는 기업들이 R&D나 이런 거를 좀 잘해야 그래야 좀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어쨌든 좀 투자가 있어야 그것도 그런 기술력이 나오고 그것도 이제 다시 그런 선순환이 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런 좀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시작이 되길 바라봅니다.